자, 이번 우리 형사법 문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특히 영어하고 국사하고 이제 이게 자격 시험 되면서 이제 전공 과목 위주로 갔는데 거기에서 세 가지 과목이 경찰학하고 그 다음에 헌법하고 그 다음에 형사법인데 형사법에서 이때 형법과 수사 증거잖아. 원래 지금까지 패턴은 요거 잠깐 몇 마디 그냥 대책만 만들고 우리 집에 가자. 보통 패턴은 어디가 제일 함정이었나 항상 맨홀이었나니까 경찰학이었어요. 특히 지금까지 보던 경찰학이 수업 때 안 했던 수업 때 안 나오는 그걸 계속 니 요거 모르지 하고 괴롭혔던 게 과거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애들이 항상 이때 그 노이로제가 있었던 게 어느 과목이었니? 형사법이었니? 오히려 경찰학이었니? 경찰학인데. 그럼 이번에는 또 대체로 또 평이했다. 약간 어려울 정도고 풀만 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럼 이게 뭐야? 그럼 그 다음 시험에는 또 이걸로 장난 또 칠 수 있다. 그럼 더군다나 이번 시험 특징은 보통 출제하면서 최소한 그 시간 안에 좀 풀 수 있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세 과목 중에서 한 두 과목은 어렵더라도 한 과목은 좀 빨리 풀게 해가지고 좀 출구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서 좀 부담 없이 빨리 풀고 딴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세 개를 다 어렵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까다롭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힘들었다. 완전 멘붕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조건은 나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다 똑같다. 저는 오히려 한편 잘 됐다 생각해요. 왜 잘 됐다 생각하는가? 만약에 옛날 기초같이 평이하게 나왔다. 그럼 형법 1년 넘게 공부한 친구나 공부한 지 한 3개월, 4개월 된 친구나 점수가 달라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기껏해면 한두 개야. 근데 공부 진짜 오래 하고 제대로 공부한 친구하고 그냥 금방 공부한 친구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커트가 꽈락이 아닌 이상은 하락하더라도 내가 좀 변별 있게 좀 더 맞췄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다 싶어요. 다만 너무 숨도 못 쉬게 이게 문제를 만들면 이게 과연 좋은가? 이건 너무 그 수준에 약간 오버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 추세가 한번 이렇게 나다 또 쉽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이제 좀 그래요. 원래 지금까지는 한번 좀 약간 어렸다가 좀 숨통 튀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하한선이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문제 형태가 특히 형사법 같은 형태에서 특히 로스쿨 문제같이 변호사 시험 문제같이 사례 형태 문제나 그런 문제가 더 부쩍 많아지고 있어. 형법도 그렇고 소송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서 항상 패턴이 1차는 좀 쉽게 나오고 2차가 더 어렵게 나오는 게 패턴인데 그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야 1차가 이 정도인데 2차는 더 어려워? 그럼 이야기했죠. 겁먹지 마라. 왜? 내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우면 니도 똑같다 이거야. 대신 나 더 열심히 더 할게 하니까 커트가 떨어지면 어때? 떨어져도 상대적이니까 내가 꽈락이면 안 되겠지만 꽈락 아닌 다음에는 내가 좀 더 우울하게 너보다 몇 개 더 맞췄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단 아마 이번에 너무 시간이 부족했다는 비평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조절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조절을 준다면 다시 형사법에서 다시 어디로 갈 수 있니? 경찰학 갈 수 있겠지. 다만 지금 현재 또 다른 외생 변수가 뭐였니? 수사권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법사위에서 통과된 게 아예 검사가
수사에 절대 간섭 못하게 완전 분리하는 그게 지금 현재 통과가 됐어요. 처음에 검사가 거의 간섭할 것까지 하다가 지금 다 끊어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수사는 누구만 합니까? 경찰만 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수사하는 경찰의 수준이 낮아야 돼, 높여야 돼. 높여야 되니까 특히 형사법이 앞으로 특히 수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경찰하기가 형사법이야. 형사법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같고 그럼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이때 이른바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쯤 될 것인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2차 시험 몇 월 달이죠? 8월인데 만약에 지금 확 개정되더라도 분명히 이런 개정은 큰 개정이니까 바로 시행합니까? 유예기간 둡니까? 둘 거니까 아마 원래 시험은 그냥 현재대로 하면 돼. 하면 되지만 일단 지금 중요한 게 형소법 개정하는 거 하고 그럼 지금 현재 중수청법 그 다음에 공소청법 하고 이제 또 하나가 수사 준칙에서 좀 더 이걸 법률화 해가지고 수사 절차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중요한 건 일단 원래는 일단 현재대로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이게 얼마만큼 가속 페달 밟을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이 내년 초가 될 수 있고 내년 가을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그거 오게 되면 당분간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증거는 거의 새로운 법의 내용을 묻는 위주로 갈 거다. 차라리 그게 좋을 수 있어. 그냥 법을 공부하면 되니까.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전체 과목에 표현할 수 있는데 경찰랑 설명했잖아. 헌법은요. 출제위원은 마음먹게 달렸어요. 보통 우리 그 법에서 맨 처음에 헌법을 추구하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내기로 했니? 헌법 총론이야 기본권이야. 근데 이번엔 총론 쪽에 문제가 많이 났다며. 이렇게 뭐 어쩔 것 이런 식이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없지만 일단 그건 그렇게 치고 그러면 형사법을 주게 되면 자 형법은 형법선생님 설명하셨을 거고 그러면 수사 증거만 놓고 볼 때는 일단 저는 제일 부담이 없어요. 왜? 비중이 제일 커요? 제일 작아요? 제일 작으니까 저는 이렇게 부담 별로 사실 없어. 문제도 몇 문제입니까? 28번부터 39번까지고 마지막 40번 문제는 뭐였니? 그냥 결합시키는 복합 문제. 통합 문제. 그래가 이번에 문제 해설 할 때도 나는 형소법 것만 해설하고 그 이영미 쌤은 꼭 형법 것만 해설하고 해가 결합 잠깐 시켰는데 그럼 문제에서 그럼 이번 수사 증거는 좀 평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형법에서 그 전화했어요. 해가지고 형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어렵다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저 통화를 하면서 이번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 했다가 그럼 진짜 어려웠구나. 그럼 형수법은 저보고 만약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표현할게요? 깔끔하다라고 이야기해. 느낌이. 그래 이번에 그 시험 전환하면 내가 어떠니 다들 어려웠다고 하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저번 시험보다 나는 올라왔지만 확 이게 아니고 좀 약간 올라왔어요. 그럼 레벨로 치면요 완전 상은 아니고 중상중 되는데 문제가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하게 문제 나왔던 평을 받을 정도야.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어요. 좋은데 다만 이번에는 특히 보통 우리 종전 판례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이번 특히 어느 판례가 주로 많이 나왔니? 가장 신판례, 최근 판례 위주로 많이 나왔죠. 나왔고 특히 수사 준칙의 상세 조문까지 많이 물었던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문제 중에서 이때 자 우리 문제 일단 한번 봐봐요. 28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고마고마 문제 난이도 치면 그냥 하급이야. 하급이고 29번에 수사와 관계해가지고 여러분 수사와 관계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때 1번 같이 신판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이나 3번 같이 조문 결합시키는 과거 같이 완전 판례 문제 아니라 판례와 특히 신판례와 조문을 결합시키는 문제 형태가 약간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지문이 딱 바로 보자마자 이건 답이 OX야. 그게 아니라 이거 말이 좀 꼬였네 라고 약간 당황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 다음에 31번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이번 통비법이 나왔구나. 다만 판례는 나올 만한 판례가 나와서 무난하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세기에서는 뭐니 해도 특히 전자정보 관련해서 특히 참여 관계에서 최근 판례를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 판례 많이 물었더라도 이미 우리 판례 수업이라든지 특히 시험 앞두고 바로 전주 친판례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이건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던 거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33번과 같이 요거는 조금 애를 먹었겠구나 싶어요. 왜? 수사 준칙의 상세 내용을 좀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약간 시험에 대한 감만 좀 있으면 답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예컨대 3번과 같이 딱 우리 보통 우리 문제 풀 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본데 딱 보통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보통 답이 O가 X가 될 때 많잖아. 근데 그런 식의 수사 준칙의 조문을 좀 제대로 보고 있니? 그럼 여기서 문제 풀다가 여기서 3번 이게 뭐였지? 요건 잘 안 다뤘던 건데. 자, 우리 사법경찰관의 수사 종결할 때 뭐였나? 첫째, 혐의 있으면 송치, 혐의 없으면 뭐였지? 불송치 중에서 혐의 없다,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각종 조각 사유 죄 안 되면 만약 얘가 심신상실에 걸려. 그러면 그 판단은 여러분 경찰보다 누가 해야 되겠어? 검사니까 검사한테 보내주는 수사 준칙 규정이야. 요걸 보다시피 수사 준칙을 상세하게 조문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 대책은 제가 우리 형소법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항상 마지막에 수사 준칙을 꼭 봐왔거든. 요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고 그때 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34번에 양벌 규정 관계에서 요거는 좀 문제가 난이도가 좀 올렸구나. 올려가지고 좀 잘 안 받은 판례도 같이 많이 물었구나. 뭐 이런 건데 물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한다라면 자 3번과 같이 이 중에서 우리 공부하다가 눈에 익은 판례는 사실 몇 번밖에 없어. 1번이나 4번 판례 이런 정도인데 3번 쓰면 이게 뭡니까? 나 좀 봐. 공범 중에 한 사람을 기소하면은 나머지 공범은 피고는 아니야. 단 여러분 그럼 나머지 범죄자가 도망 다니고 있으면 시효가 뭐가 될 수 있니? 진행되잖아. 그지? 시효가 끝날 수 있잖아. 그래서 공범 중 한 사람을 기소하면 나머지 공범의 시효도 판결 끝날 때까지는 뭐지? 정지가 되는데 그 공범 속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이런 문제. 알겠죠? 근데 판례는요. 야 이거는 일반적인 공범과 좀 달리 봐야 되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그래서 요건 좀 풀기가 좀 약간 힘들지 않겠나 싶어. 그리고 그 증거에서는 35번 그냥 무난하고 36번 위수증인데 역시 마찬가지 심판례. 요거 시험 앞두고 우리 했던 2번에 위치 추적 요 부착 장치 요거 한번 했었고 1번에 요거 교실에 그거 몰래 녹음한 사건 요거 우리 그때 시험 앞두고 심판례 정리집에 오고 있었죠. 프린트에 있었고 그 다음에 4번은요. 요거는 기본 수업이나 제가 판례 수업할 때 잘 드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37번 이런 뭐 제가 그 목차 설명할 때 이러면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게 주로 뭐가 나온다니 엄격한 증명과 자유는 증명 이런 문제인데 아니나 다를까 한 문제 나왔는데 요걸 보면서 약간 느낌이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은 최근에 문제 난이도가 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번 시험은 그냥 다시 좀 꺾이는 느낌이야. 그래서 증거 파트는 그렇게 난이도가 안 높았어. 안 높았고 그 다음에 38번 드디어 전문 법칙 나왔는데 약간 이게 뭐지? 좀 약간 헷갈리게 하나 나왔는데 거기 4번 보시면 요건 전문 잠깐만 요거 3번은요 정확하게 판례 문제입니까? 좋은 문제입니까? 자, 나 좀 봐요. 우리 마지막 주에 하겠지만 전문 법칙에 313조 2항에서 진술서에서 진정 성립을 부인할 때는
포렌식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면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단 뒤에 뭐가 따라붙더니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서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 조문을 묻고 있어. 그러면 자, 이번 시험 특징은 판례로만 물었니 법령을 같이 묻고 있니? 판례와 법령을 같이 특히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까지 묻고 있더라. 앞으로 좀 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되고 그 다음에 39번에 요것도 깔끔한데 자, 나 좀 봐요. 주로 증거 동의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분 위수증이야 전문 증거야. 보통 전문 증거인데 거기에 나왔던 게 우리 그 문제 풀면서 주로 예를 들었던 거기 니은과 같이 요거 아동이 엄마에게 한번 전달하고 그럼 이때 전문이지. 엄마가 상담을 한 번 더 전달하니까 무슨 전문이야? 재전문이고 그걸 조서에 기재한 것은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네. 그럼 우리 공부했던 판례 동의 없는 이상 무슨 능력 없다? 증거 없다. 그 판례를 묻고 있고 그럼 나머지는 다 위수증인데 다 다루었던 내용들이야. 그래서 증거 파트는 수사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깔끔해. 느낌이. 40분 요거는 형법에서는 좀 어떻니? 문제가 어려운 형법이야. 좀 간단해. 공부한 친구들은. 어려운 거니? 그런데 형소법 지문이 거기서 뭐였다? 리얼하고 미음인데 그냥 난이도는 둘 다 하야 하. 리얼. 얘들아 범죄 장소에서 압수검은 지체 없이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 없이 뭘 받아야 돼? 영장 받는 급할래.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증언 거부권자가 아닌 자가 증언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그 상태를 피고인이 초래했다라면 2수나 3수나 314조 필요성과 특신 그중에 필요성이 부정돼 인정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의 판례 나올 만한 판례가 나왔는데 형소법 지문 요 두 개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지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형법은 제가 평가를 못 하겠고 그래서 답이 한 개가 나왔더라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럼 앞으로 2차 시험 때는 감히 생각해 보건데 이렇게 어렵게 나왔으니까 정말 이번에 좀 쉽게 나오겠지. 버려 이제. 여러분 항상 준비는 낮게 해야 돼 높게 해야 돼. 높게 해서 낮게 오면 괜찮은데 낮게 했다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 그럼 다른 과목은 그 과목에 맡기고 수사 증거는 요 정도 문제가 나오면 별 문제 없다. 깔끔하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어렵다 말을 안 하겠어요. 잘 나왔다. 다만 판례 위주로 나오다가 지금 판례와 한계 뭐를 특히 강조했니? 법령까지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수사 준칙을 많이 반복해서 좀 봐두자. 자 여기서 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